제일이에게 전화해. 제일러, 알겠어. 한때 유명한 복서였고 현재는 NBA 스타 선수의 아버지인 그는 주차장 싸움 중 한 남성을 칼로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적 인생은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이 법정에 가자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Law and Crime의 Inside the Crime,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경찰은 교통 단속 시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는 유명인이나 그들과 관련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가을 라스베이거스에서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이 지역 공원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신고를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퀸튼 마르셀러스 브라운으로 그는 가운데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요즘 그는 보스턴 셀틱스 스타 제일런 브라운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마르셀러스는 전직 프로 복서이기도 합니다. 그는 키가 7피트이고 몸무게가 300파운드가 넘어요. 그의 데뷔는 80년대 후반이었지만 그는 최근 2016년까지 헤비급 타이틀전에도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 메트로 경찰은 마르셀러스가 링 밖에서 벌인 것으로 지목된 행동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8월 베이거스의 올 아메리칸 파크로 가보겠습니다. 뉴스3LV가 입수한 체포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일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문콕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여자친구는 경찰에 자신과 남자친구가 차에 있을 때 SUV가 옆 주차 공간에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피해자의 운전석 문을 쳤다고 합니다. TMZ에 따르면 피해자는 청소년 미식축구 코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손상 상태를 확인하려 할 때 여자친구는 경찰에 마르셀러스 브라운이 곧바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남성은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그 후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체포 보고서에는 그때 마르셀러스가 칼을 들고 그 남성을 뒤쫓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경찰에 마르셀러스가 칼을 최대 25번까지 휘둘렀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시 차에 탔고 그의 여자친구가 그를 근처 약국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뉴스3LV가 체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등에 찔린 상처와 쇄골, 왼손에 자상을 입었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리뷰 저널에 따르면 그는 여러 번 수술과 소화기관 일부 절제를 받았습니다. 마르셀러스 브라운도 현장을 떠났으며 얼굴 부상으로 병원에 가던 중 라스베이거스 메트로 경찰이 그의 SUV를 발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울 시리부터 레이크 프론트 블러바드 남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량 종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비상등을 켜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되나요? 네. 귀 잡혔나요? 죄송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세우는 건가요? 네, 컨트롤 3, 비포 페리 국민과 등산하다 잡았습니다. 해주시고 우리는 95번도로 남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바로 프론트랑 디케이터 쪽 95번도로 있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잘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디케이터, 하우딩 스트리트. 멈춰, 멈춰. 멈춰. 이게 서비스 상만. 청원 매주! 내려. Come
창문 내려. 여기는 메트로폴리탄 경찰이다.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컵이구나. 운전자를 나오라고 할게. 차량 안에 3명이 있어.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을 끄라고 하세요. 운전자 차량 시동을 끄세요. 차키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세요. 저희는 미국 측에서 왔습니다. 운전자가 내릴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2명만 있습니다. 떨어뜨리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운전자 차량에서 내리세요.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리세요. 손을 머리 위로 드세요. 저를 등지세요. 제 목소리 쪽으로 뒤로 걸으세요. 그녀를 차량 뒤로 데려가세요. 차량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쪽으로요. 계속 뒤로 오세요. 계속 뒤로 오세요. 계속 뒤로 오세요. 계속 오세요. 계속 오세요. 알겠어요. 승객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손을 보이게 드세요. 아니요,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손을 제가 볼 수 있게 두세요. 승객, 거기서 내려요. 승객, 차량에서 내리세요. 손을 들고 계세요. 마르셀로스 브라운은 SUV 조수석에, 아내가 운전석에, 두 자녀가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모두 분리됐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자기 혼자 한 일이라고 사실상 인정했고 차량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난 이 남자, 우리가 말한 그 큰 인물이에요. 방금 우리가 잡아낸 그 사람입니다. 네. 내가 심사를 맡게 되면 네가 본 그 사실 같은 가져가서 나는 남자와 함께 있을 가비. 가비. 저쪽에서 오픈잡에 밖에 서 있어야 할 수도 있어. 차량 밖에 있거나 경찰관이 준비되면 카터가 그 남자를 불러내야 해. 알겠지?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샤디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밖에서 문을 열어줘. 차 안에서. 자기야, 문 열어줘. 괜찮아. 차에서 내리세요.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차에서 내리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차에서 내리세요, 선생님.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돌아서서 반대편을 보세요. 지팡이를 내려놓으세요. 좋아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뒤로 걸으세요. 계속 뒤로 걸으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2걸음 가세요. 2번 반복하세요. 뒤로 걸으세요. 계속 걸으세요. 오른쪽으로 한 걸음 더 크게 옮기세요. 거기 갑니다. I'm with Sakanta must the fitty gas to sweet, but we 갑니다. 무엇이? 총 빼들었어. 넘겨받을래? DT 총 빼들었어. 얘들아, 손은 내가 볼 수 있게 두고 있어. 차 안에 몇 명이야? 2명뿐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지마, 자기야. 아이, 둘 있어요. 여기 한 명, 뒤에 한 명이에요. 괜찮아. 경찰관이 마르셀로스 아내에게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물었어요. 우리는 공원에 들어왔어요. 차량 옆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네, 남편이 저보고 하나 가져오라고 했어요. 남편분이 원래 이런 분이세요?
그 남자가 제 남편 차 문이 자기 차 문을 쳤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차들은 서로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이 일로는 싸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여기 왔어요. 우리는 그냥 떠났고 그 남자가 우리 차 조수석 쪽을 쳤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다시 돌아가서 이봐요, 그러지 마세요. 굳이 차에서 내릴 필요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는 자리를 떴어요. 다음 순간 남편이 무릎 꿇고 쓰러져 있었고 풀밭에서 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 남자가 남편을 먼저 때렸나요? 네. 당신 것을 찾으려고요. 본 적 없어요. 당신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축구부 학부모일 수도 있지만 우리 팀은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아드님 축구 연습 때문에 거기 계셨던 건가요? 그게 여기 온 이유인가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차 문이 열릴 때 당신 남편 차 문이 부딪혔다는 건가요? 알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 남편이 문을 열긴 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닿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말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제 남편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는 나는 있잖아. 너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온 거야. 라고 했어요. 그가 미안해, 내가 네 차를 친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했고 우리는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와서 아니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며 남편을 따줬어요. 제 남편은 계속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제가 돌아보니 남편이 자갈밭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편을 밀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밀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자갈밭에 무릎 꿇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남편 얼굴에 뭔가 맞았고 손에 든 것이 얼굴을 쳤대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고 싶어 했어요. 이후 20분간 경찰은 마르셀러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저희 용의자예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요? 네. 네, 그가 말하고 있어요. 저기 서 있는 흑인 남자요. 다른 남자요. 다른 남자였어요. 그녀가 받는지 못 받는지는 모르겠고 누군가의 돈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녀에게 칼을 받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전에 그녀 쪽 이야기가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녀 정보를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녀가 아니에요. 그녀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상대하고 싶은 사람은 그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아요. 사실 방금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경찰관과 연락을 하려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상한 사건이에요. 스포츠 단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용의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났어요. 저는 지금 고속도로에서 용의자일 수도 있는 사람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업데이트를 받으려고 전화한 거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당 방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남자도 꽤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자의 아내가 말하길 네, 남자 둘이 서로의 문이 상대방의 문에 부딪힌 걸로 다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운 씨는 아무 일도 문이 부딪힌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이 땅에 쓰러져 있었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그게 제가 파악한 전부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장이 진짜로 그의 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 그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서만 들었고 피해자와 직접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어.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였어. 그가 검은색 차, 즉 피해자의 차 옆에 차를 세워 그가 문을 여니 피해자 차 운전석 뒤쪽 문이야. 남성 피해자가 따라 나가고 그는 죄책감 있어 보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 그리고 피해자가 다가가 사이드 미러를 친 것 같아. 고마워. 스낵이 도착했어.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걸 받게 된 거야. 피해자는 흥분해 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서너 번 찔렀다고 했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 했고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야 했어. 그가 그를 붙잡고 벗어나기 전 배에 한 번 더 찔러.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이 사고에 관련된 사람이 이 남자 한 명뿐이라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도 그렇게 들려. 피해자도 총격 관련자는 그 사람뿐이라 하고 그 사람만 이 얘기하며 여러 명에게 공격받고 있어. 이게 전부야. 자, 우리 어디로 이동할 거야?
먼저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 만약 그들이 그냥 부인하면 예를 들어 폭행 같은 거야. 그게 또 다른 거지. 흉기를 사용한 폭행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가 편하게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차량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가 이 익스플로러들 뒷좌석에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곧 네가 좌석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랴. 미안해. 코비. 잘가 커비. 커비. 그는 지금 병원에 있어. 내가 말한 주치사 꼭 맞아야 해. 고마워. 너는 이미 이 사람들의 치료를 거부했어. 그래서 일단 구치소로 가게 될 거야. 만약 구치소에서 내 부상 때문에 널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엔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하지만 지금은 그건 구치소 측 판단이야. 그리고 병원에 다녀온 후에는 바로 다시 구치소로 가게 돼. 별일 아니야. 전에 있었으니까. 알았어. 잘 지내. 제로, 안 돼. 지금은 병원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기다려야 해요. 그 사람이 괜찮고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나머지 모두를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심각하게 다쳐 사망한다면 현장에 있는 모두를 인터뷰해야 해요. 정말 믿어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아이들을 여기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가셔도 되고 떠날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안해. 그러니까 그는 다시 체포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어난 일의 잠재적인 목격자로 남겨둬야 해. 왜냐하면 만약 이 사람이 결국 죽거나 중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 강력반 형사들이 여기 와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누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았어. 경찰관도 그 거대한 전직 복서가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잡혀 있는지랑 외지에서 온 친구에 대해 그에게 물어봤어. 그가 너한테 설명해줬어? 그는 그냥 자기 사진에 없으면 안 된다고만 했어. 정말 선을 넘거나 자기가 뭘 말해야 할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그리고 윗사람들한테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게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우리는 그냥 내 사람은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 준 것밖에 안 했어. 아니 얘 알아요. 서두르고 기다림이 반복되네요. 지금은 소식 기다리고 있으니 알게 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 선글라스를 벗기거나 눈 위로 밀어 올려주세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듯해요. 그러면 다시 써드릴까요? 정말 괜찮아요? 네, 바라건대 이걸 얻기 전에 저를 꺼내주셨으면 해요. 저도 그랬으면 해요. 계속 알려드릴게요. 제가 증인을 위해 가운데서 손을 흔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와 얘기했어요. 이제 저 볼 수 있나요? 엄마한테 손 흔들 수 있겠니? 모르겠네. 곧 데리고 내려갈게.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전화해요. 알겠어요. 제일은 제일런, 알겠어요? 마르셀러스 브라운이 가족 중 누군가가 제일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이 체포될 당시 TMC는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제일런은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가 아니며 체포나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셀러스 브라운은 찰과상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고 뉴스3 LV는 경찰이 그의 피 묻은 옷을 수거했으나 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됐고 판사는 30만 달러 보석금과 발목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하여 브라운을 5가지 혐의로 기소할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는 치명적인 무기 사용에 의한 살인 미수,
치명적인 무기 사용에 의한 폭행 3건, 중상 결과 포함,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싸움 또는 싸움을 걸었다는 혐의 1건입니다. 하지만 큰 반전으로 대배심은 마르셀러스 브라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배심 절차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 배경을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1월 기각되어 마르셀러스 브라운의 재판 일정도 취소되었습니다. 인사이드 크라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내일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